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 후보 지역을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한을 정한 건데요. 일단 강기정 시장과 김산 무안군수가 먼저 만나야 할 텐데 이게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군공항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 따른 이슈를 피하고 오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가 광주시로 보나 무안군으로 보나 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 B가 됐든 지금의 계획이 됐든 올해 안에 모든 걸 결론 내려야 된다. 사실상 마감 기한을 정한 것인데 그만큼 올해 안에 가시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지난해 밝힌 1조 원에 해당하는 투자와 같은 지원 내용을 갖고 무안군을 설득해야 하는데 무안군이 광주시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자 회동은 6월이 아니라 언제든지 3자 회동은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로 3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가 그동안 만난 지사와도 만남을 가진 만큼 강기정 광주시장도 계속 문을 두드린다면 김산 군수와의 만남도 성사될 수 있습니다. 만남을 앞당길 계기로는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의 공정률과 4월 총선 결과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난 구멍을 일컫는 도로 파임 현상 때문에 불편 겪으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광주시가 신속 복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수 속도가 발생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발생한 도로 파임이 무려 12,000개에 이릅니다. 한 걸음 더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평동산단의 한 도로. 대형 화물차들이 움푹 패여 있는 도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고 덜컹거리며 그 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도로 파임 현상으로 차량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발생한 도로 파임 피해를 수리한 장소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 바퀴보다 더 큰 구멍이 도로에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주도심도 사정은 마찬가지. 도로에 파여 있는 구멍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운전대를 돌립니다. 바퀴가 빠져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보고 비켜가고 있는데 빨리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더라고요.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비가 많이 내린 이번 달까지 광주에서만 12,000개가 넘는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접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끌컹 오면서 뻔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쌍촌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빨간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압이 공기압이 부족하다. 그 밑에 그 포트홀이 있었어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18개 조 8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60개소씩 소화하고 있는데 재료도 지금 많이 소진한 상태여가지고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눈과 비만 오면 도로가 파이는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노후화된 도로를 보수할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는 597km로 차로별 거리를 더해 환산하면 약 5,000km에 달합니다. 이 도로를 포장하는 데 쓰이는 아스코는 6년 주기로 5cm가량을 깎아낸 뒤 다짐 공사 등을 통해 그만큼 더 씌우는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데 1km당 9천만 원가량이 필요해 노후된 곳을 재정비하려면 모두 78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한참 모자랍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5년 광주 유대회화, 2019년 수영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도로 정비를 진행해 시기적으로도 도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수영대회를 대비해서 좀 도로 환경 조성을 해서 좀 포장을 다른 해보다 좀 많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24년이 되면서 노화됐고. 광주시는 도로 복구가 시급한 24개 노선에
79억 원을 투입해 늦어도 5월 달까지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광주 8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 경선이 남은 지역은 있지만 여야 모두 본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전남 10개 선거구의 대진표는 빈칸투성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의 총선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까지 여야 5개 정당이 광주 8개 선거구의 후보를 대부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이 경선을 마무리한 동남갑은 정진욱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강영구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이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을은 본선 진출자 1인이 박은식, 김미화 예비후보와 대결을 치릅니다. 서구갑에서는 하원식과 강승철 예비후보가, 서구을은 강은미, 김혜정, 최연수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구갑은 정준호와 김주업 예비후보의 맞대결, 북구을은 전진숙, 양종아, 윤민호, 김원갑 후보의 4자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광산구 갑은 민주당 후보와 김정현, 정희성 예비후보의 3자 경쟁, 광산구 을은 안태욱, 김용재, 전주현 예비후보가 자신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 채비를 마쳤습니다. 특정 정당의 여야의 심판 구도보다는 한국 정치가 최근에 많이 후퇴하고 있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후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복원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의 대진표가 윤곽을 거의 드러낸 가운데 전남은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수갑 박정숙, 민주당은 담양장성 영광 한평 이계호 등 각각 1개 선거구에서 1명씩의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에서 배제된 김성환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동남갑 노영욱 예비후보는 다음 주 중으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소병철 의원이 오늘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분구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순천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연 소병철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유력 주자인 신성식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기권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후보와는 경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후보와 경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삶의 존재 가치와 자존심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소 의원은 또 순천의 정치가 부패로 얼룩졌다며 노광규 시장의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고 관권 선거와 관련된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특정 후보를 지지할지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선거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어디로 향할지가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순천의 단독 분구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후보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각 캠프는 구도심 중심의 갑 지역구와 신도심 중심의 을 지역구 가운데 어느 곳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한편 선거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순천 을이나 광양에 최근 민주당이 영입한 정한중 교수의 전략 공천설도 나오고 있어 긴장 상태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획정도 그렇고 전략 공천도 그렇고 프로프 결과도 그렇고 정해진 게 아직 큰 것도 없고 다들 신경해요하고. 후보들의 출마 지역과 경선 대진표 등 지역 선거판의 큰 변수가 될 선거구 획정안은 내일 정계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광주 북구 갑 경선에서 선출된 정준호 예비후보의 전화방 불법 운영 의혹과 관련해 조우섭 의원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정 후보 측이 전화방을 운영하며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착신 전환을 통한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와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사실이 드러나면 민주당은 후보 자격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준호 후보는 캠프 전화방은 무보수 확약서를 작성한 자원봉사자에 의해 합법적 운동만을 했으며 선관위 혐의 사실도 후보와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왔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 박노원 예비후보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계호 정책위 의장에 대한 단수 공천을 철회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박노원 예비후보는 지난 8년 동안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서는 경선이 없었는데 22대 총선도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이 발표됐다며 민주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단수 공천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봄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지만 올해도 꿀벌이 또 폐사하지는 않을지 농가들의 걱정이 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의 꿀벌 실종 사태는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벌에게 수정을 맡겨야 하는 작물 재배 농가에게도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벌의 수명을 늘려주는 스마트 벌통이 도입돼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한 온실입니다. 꽃가루를 묻힌 벌들이 벌통을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일반 벌통과 달리 카메라와 센서가 달린 스마트 벌통입니다. 벌통 내부 온도와 습도, 벌의 활동량까지 벌통에 관한 온갖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온도에 따라 열선과 환기팬이 작동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토마토 재배 2년 차인 청년농 유지원 씨. 스마트팜 온실 입주 첫 해에는 벌 관리를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난해 9월 스마트 벌통을 들이고 나서는 한결 관리가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이 줄 한 줄에 서서 한 5분 동안 서 있으면서 벌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가면서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확한 토마토는 17톤. 스마트 벌통이 도입된 뒤 토마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 벌의 생존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고흥을 비롯해 전국 200여 곳에 스마트 벌통을 설치해 연구한 결과 벌의 수명이 68일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 벌에 비해 활동성도 1.6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은 딸기 같은 경우는 약 하우스 한 동당 한 113만 원 정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 하지만 상용화하기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스마트 벌통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일반 양봉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주춤했던 여행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목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행이 더 수월해질 걸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하루 한 차례 여객선이 오가던 목포 제주 항로에 새로운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하루에 2번으로 늘게 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목포 사막부두에 대형 여객선이 접안합니다. 목포 제주를 오가는 항로에 새롭게 투입될 퀸 제누비아 2호입니다. 퀸 제누비아 2호는 지난 2021년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돼 인천 제주를 오가는 항로에 투입됐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시월드 고속회리에 730여억 원에 매입돼 보수와 운항 시스템 개조를 거친 뒤 승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수해서 또 많은 수리를 끝내고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얼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퀸 제누비아 2호는 1,010명의 여객과 480여 대의 차량이 수용 가능합니다. 길이 170m, 너비 26m에 달하는 선체는 27,000톤급 규모로 평균 24노트 속력에 운항이 가능합니다. 오션뷰 레스토랑을 비롯해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키즈룸,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플레이룸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췄습니다. 선내에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과 또 고객들을 위한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최첨단의 카페리 선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많은 여객들께 기쁨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퀸 제누비아 2호가 취항하면서 목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백길은 오전 8시와 오후 1시 하루 2차례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후배 선수를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과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프로배구에서 선후배 간 괴롭힘으로 징계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지영 선수 측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행정강의동 등 본관동 시설 3곳을 추가 신축해 임시 사용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지어진 행정강의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27,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